당신의 수첩, 시인 수첩의 뉴스 앤 루머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지난 방송 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 건의 제보도 없었습니다. 다소 섭섭하고 기운이 빠지긴 하지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공유해야 할 만한 그런 기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에는 문단에 핫한 뉴스가 없어서 이번 방송에서는 제가 기획, 취재한 밀도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메이저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창비, 문지, 문학동네, 민음사의 시집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마 흥미진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핫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한 주 동안 시단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소식 두 가지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15일 한국작가회의가 창립 46년 만에 최초로 사무총장을 직선제 투표를 통해 선출하였는데 현재 부평여고 교사로 계시는 신현수 시인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으로 이상국 시인이 취임하셨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2005년에 출간되었던 최영미 시인의 시집 돼지들에게가 개정 증부판으로 출간되었고 기자간담회에서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캠프에서 겪었던 성추행 사례를 고발하면서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자, 단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비와 문지, 문학동네, 민음사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출간한 시집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비와 문지, 문학동네, 민음사, 우리나라 시집 출간을 대표하는 이 네 곳의 출판사에서 한 해 동안 시집을 가장 많이 출간한 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비, 문지, 문학동네, 민음사. 정답은 바로 문지, 문학가지성사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문학가지성사는 57권의 시집을 출간하면서 출간 총 권수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창비가 43권, 1년에 평균 10.8권을 출간하면서 4위를 차지하였고요. 사실 저도 자료 분석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출판사가 1년에 한 10권에서 12권 정도의 시집을 출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지가 57권, 그 다음에 1년 평균 14.3권을 출간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문지는 2018년도에 9권의 한 자릿수 시집을 출간하였고 나머지 3년은 모두 한 해에 16권씩 시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면 문지를 제외한 세 곳의 출판사는 한 해 평균 11권에서 12권 정도의 시집을 출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잠깐 광고입니다. 개간 시인수첩과 시인수첩 시인선에서는 여러분의 고퀄리티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인수첩 시인선은 1년에 10권 정도의 시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중 8권은 투고 원고 중에서 선정해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권은 시인수첩 시인선과 함께 하시자고 저희가 먼저 정중하게 모시고 있고요. 시인수첩이 모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좋은 작품이 있으시면 투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절마다 나오는 개간 시인수첩의 신작시 자리도 여러분을 위해 비워놓고 있습니다. 투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모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옆에 보이는 이메일 시인@문학.co.kr로 보석 같은 원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죠? 시인수첩 시인선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창비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4년 동안 창비는 43권의 43권의 시집을 출간했는데 그 4년 동안 신인의 첫 시집은 7권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권수의 16%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창비에서는 이미 창비 시선에 2권 이상의 시집을 출간한 시인의 시집이 4년 동안 40%, 권수로는 17권을 출간했습니다. 아무래도 창비 시선을 2권 정도 출간을 하면 그 이후에 창비에서 시집을 출간하기는 좀 수월하다. 그런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럼 지난 4년 동안 창비에서 시집을 출간한 시인들 중에서 창비에서 가장 많은 시집을 출간한 시인은 누구일까요?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혹 제 질문이 조금 어려웠나요? 2016년 이후에 창비에서 시집을 낸 시인들 중에서 이전 출간 시집을 모두 포함해서 창비에서 가장 많은 시집을 출간한 시인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누구일까요? 그 문자 메시지, ARS 뭐 그런 거로 조사라도 해보고 싶은데 정답은 정호승 시인과 김용택 시인으로 모두 9건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을 조금 넓혀보자면 정호승 시인이 지난 1월에 시집 당신을 찾아서를 창비해서 출간했기 때문에 10건으로 비공식으로는 1등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지표에서는 동시집이나 산문집은 제외를 했습니다. 또 창비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등단을 하고 첫 시집을 창비에서 낸 이후 11년 동안 총 4권의 시집을 창비에서만 낸 시인도 있습니다. 창비의 얼굴 마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인인데요. 부럽기도 하지만 한 시인이 이렇게 어느 한 출판사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운과 의문을 남기기도 합니다. 뭐 부러운 마음이 없지도 않고요. 그러면 다음은 문지, 문학과 지성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는 신인들의 장벽이 가장 높았습니다. 문지에서 첫 시집을 낸 시인은 불과 6명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4년 동안에 57권의 시집을 출간하면서도 정작 신인들에게는 아주 많이 인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지에서 시집을 3권 이상 낸 시인들의 비율은 49%, 그러니까 28건으로 문지가 4년 동안 출간한 시집들 중에서 2년은 꼬박 이 문지 시인들만을 위해서 출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의 오랜 역사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요즘 부는 세대 교체의 바람 정도는 아니더라도 50%는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문지의 1등은 누구일까요? 창비보다는 답이 좀 쉬울 것 같은데 김혜선 시인과 황동규 시인이 12권으로 공동 1등을 차지하셨고요. 문충성 시인이 11권, 김명인 시인이 10권이었습니다. 모두 전집은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문학동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문학동네도 그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신인의 첫 시집은 6권, 전체 12%를 12%의 비율로 신인의 첫 시집을 출간했지만 이곳에서 처음으로 시집을 낸 시인의 비율이 57%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시집을 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다른 출판사에서 시집을 한 권 이상을 출간한 경험이 있는 시인이 이 문학동네에서 자신의 2번째, 3번째 혹은 5번째의 시집을 처음으로 문학동네에서 출간했다는 의미인데요. 검증되지 않은 신인보다는 다른 출판사에서 이미 일정한 검증을 거친 시인들에게 이렇게 문학동네는 관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좋게 말하면 창비나 문지에서 대기하다가 지친 시인들의 어떤 숨통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낙수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학동네가 조금 무서웠던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학동네 시인선 100호 기념 티저 시집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출판사들의 시인선이나 시집 시리즈에서 100호, 200호, 300호의 기념으로 그 시집들이 나올 때는 그 이전에 나온 시집들에서 그 시집을 대표할 만한 시 한 편씩을 뽑아가지고 이전의 성과를 정리하는 의미가 컸었는데요. 문학동네에서는 앞으로 문학동네 시인선을 통해서 선보일 시인들의 작품으로 100호 특집 시인선을 꾸민 겁니다. 2017년 12월에 나오면서 50명의 시인을 모아놨으니까 거기에 실린 시인들이 시집을 출간하려면 새치기가 가운데 끼어드는 새치기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적어도 순서가 늦은 사람은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 꼼짝마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백호 기념 시집 이후에 지난 연말까지 문학동네 시인선이 129번까지 나왔는데요. 백호 기념 시집에 작품을 게재하지 않은 시인의 시집이 그 중에 11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29권 중에서 11권은 예고되지 못했던 시집이라는 거죠. 남의 출판사라 알 수 없는 형편 사정들이 있겠지만 29권 중에 느닷없이 11권이 출간된 그런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고. 자, 물론 백호 기념 시집에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학동네에서 시집을 출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떤 시인은 백호 기념 시집에 작품을 발표하고 시집 원고까지 넘긴 지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껏 시집이 나오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문제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참, 그리고 문학동네 그 시집의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시집을 3권 이상 출간한 시인은 그 49권 중에서 4권 겨우 그 8%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시집과 시인의 관계에 문학동네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중시한다는, 다소 개방적이다라는 어떤 긍정의 의미로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음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민음사도 아시겠지만 되게 독특한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음사의 민음의 시 역시 독특하죠. 뭐가 독특한지 아시겠어요? 바로 첫 시집의 비율이 4곳의 출판사 중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4년간 47권, 47권의 시집을 출간한 이 민음의 시에서 첫 시집이 17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36%를 신인들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죠. 물론 민음사는 김수영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다른 출판사들도 문학상이나 신인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36%라는 지표는 민음사의 시집 출간 전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창비나 문지가 그 시집의 성격이 대단히 뚜렷했고 했는데, 지금은 두 출판사의 어떤 그 시집의 그 성격이 되게 모호해지고 경계가 무너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생각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음사의 시집들은 그 라인업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개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특성이 저는 되게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 민음사에도 장수 시인들이 계시죠. 민음사에서 8권의 시집을 낸 이기철 시인이 계시고요. 신달자 문정희 시인은 6권을 출간하셨습니다. 오늘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시단을 대표하는 4곳의 출판사에서 최근 4년 동안 출간한 시집들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전략은 이렇겠죠. 신인의 경우 다소 개성이 있는 작품 세계를 추구하고 있으면 무조건 민음사의 김수영 문학상에 응모해라.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그 심사자들의 혹은 편집자의 눈에 띄면 시인선에 합류할 수 있다. 민음사는 개인 있는 시인들에게 우호적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집을 2-3권 출간하고 나름 문단의 어떤 호평을 받았다면 문학동네를 노려봐라. 검증된 시인들에게 문학동네는 인색하지 않다. 그리고 또 작품에 대한 나름의 어떤 객관적인 평을 듣고 싶으면 창비에 응모하라. 평균 2-3개월 이내에 그 작품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 의견서의 내용을 100%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지는 철옹성이라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소 해드릴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확인하지 못한 정말 루머여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기획기설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느낌, 소감은, 저의 그 짧은 소감은 더 이상 출판사가 시집의 품격이나 완성도를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걷는 사람, 아침달, 다라실, 파란, 모아, 이런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욕심이 나고 뺏어오고 싶은 시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드린 어떤 창비, 문지, 문학동네, 민음사에 대한 내용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담인데 그 수년 전에 그 시인수첩 시인선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떤 선배께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해리포터를 출간하는 문학수첩에서 시인수첩 시인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배님이 도와주신다면 뭐 1번에서 3번 안으로 그 번호를 앞번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배님이 이미 그 시집 원고를 출판사에 얼마 전에 넘겼다. 그리고 조만간 시집이 나올 거라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2년, 3년이 지나서야 그 시집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시집이 나오기까지는 4년 혹은 적어도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더 당황스러웠던 일은 뭐냐면요. 그 선배의 친구한테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일종의 당국에서 얘기하는 쓰리쿠션으로 연락이 오는 건데, 그 제가 처음에 부탁드렸던 그 선배가 그 자신의 시집이 출간되기를 기다리다가 이미 또 다른 시집 한 권의 분량 시를 써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시인수첩에서 출간할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의사를 타진해 왔죠. 당연히 거절했죠. 출판사마다 나름의 사정이 있고 어떤 시인들마다 또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때도 그 대목에서 그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시인의 가오, 그런 것들도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상으로 뉴스 앤 루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뉴스 앤 루머는 격주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매주 찾아뵙는 건 저의 욕심이었고 너무 힘들어서요. 예. 전라도 말로 제가 좀 짠하게 느끼셨다면 그 유튜브에 정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수첩 신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